김경래 최강시사 2부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뉴스 언박싱에서 잠깐 말씀드렸었지만 오늘 예정이었던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가 다음 주 10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이제 한 차례 연기된 게 다시 연기가 된 겁니다. 지금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는 발언이 있었고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돌아갈지에 대한 전망들이 뭐 제각각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좀 매듭을 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떤 방식으로든지 또 지어져야 되는 것도 아니냐, 뭐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국민적인 피로감 같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요. 최근의 쟁점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함께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법사위에 들어가셨어요? 좀 지각하셨네요, 그죠? 예. 이게 이해 충돌이다. 왜냐하면 저희 재판 받고 계시잖아요, 지금. 예. 인턴 증명서 이런 관련해가지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 할 말씀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해 충돌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그러게 자꾸 필요 없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똑같은 말씀을 반복드리게 되는데 국민의힘당에서 이제 그 문제를 세게 지적하셨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근데 일단 누워서 침뱉기라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본인들이 지금 소속돼 있는 의원들이 이미 패스트트랙 방해 사건이나 네. 그다음에 선거법 위반이나 이런 분들로 법사위에 가서 지금 잘 앉아 계시죠. 네. 오랫동안 활동하고 계셨고, 그다음에 민주당에도 이제 기소된 분들이 있죠. 예. 근데 그럴 때는 아무 얘기를 안 하다가 왜 저만 법사위에 관해서 언급이 되면 그 얘기를 꼭 하는 건지 모르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해충돌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어떤 재판받는 지위에 있다라고 한다면 예. 그러면 뭐 고발돼서 수사받는 사람은 이해충돌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간에 박덕흠 의원 같은 분을 국토위에 배정을 하고 상임위원장으로 내정까지 했던 정당에서 이해충돌의 개념을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제가 무슨 특별히 재판이나 수사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아니면 뭐 그와 관련해서 뭐 돈을 벌었다거나 네. 그런 일이 있으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좀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쨌든 법사위에 지금 지각으로 가셨는데 앞으로 어떤 일을 좀 중심으로 좀 보겠다. 이게 뭐 좀 말씀 좀 들어보죠. 지금 아무래도 검찰 개혁이 마지막 고비를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이제 총장의 징계 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돼 있고, 예. 그 다음에 공수처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공수처는 언제 출범하는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한 걱정들이 많으실 것 같고요. 짧게는. 네. 예. 그리고 길게 봐서는 검찰개혁의 큰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개인의 거취나 뭐 특정 기관의 출범 하나만으로 완성될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 앞으로도 계속 제도를 점검해서 또 개선해 나가야 될 지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을 특히 이제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애초에 검찰개혁의 명제, 네. 과제 이것들을 빨리 실현할 수 있도록 법사위에서 제 나름의 경험이 있다면 좀 보탬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얘기들을 하나씩 여쭤보는 게 오늘 인터뷰가 되겠네요. 먼저 예, 윤석열 총장 징계 관련해서 지금 이제 연기가 됐잖아요. 10일로. 네. 연기가 됐는데 이제 이 부분이 지금 법무부가 일처리를 너무 못한 거 아니냐.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감찰위원회도 그렇고 법원에서도 그렇고 절차적인 문제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좀 너무 급하게 서두른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일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에서 특히 예. 수사권과 또 정보 수집을 하던 집단이라는 걸 염두에 좀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그동안 보여온 행태는 공직자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 너무 많이 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그중에 단 하나만이라도 일반적으로 고위직에 있는 공직자라면 네. 책임의식을 느끼고 거취를 결정했어야 될 문제인데 본인이 그런 거를 전혀 의식하지 않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떻든 정치적 발언, 정치적 행보를 계속 해왔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그 상황에서 지금 이제 드러난 일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검사들이 이게 조직을 지켜야 된다. 우리 집단의 이익을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집단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시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처음부터 어떤 공개된 절차를 통해서 다 알려가면서 모든 이들이 공유하는 상황에서 이게 진행이 됐다면 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단적으로 지금 감찰을 해간 감찰부를 상대로 네. 인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그걸 총장 대행이 한 일이고요, 유일하게. 예. 그
그다음에 총장 직무로 복귀된 사람도 그거에 대해서 전혀 언급도 하지 않고 정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게 무슨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찰부가 총장을 상대로 한 감찰 조사를 하는데 네. 왜 총장한테 보고를 하지 않고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느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인권 침해다. 네. 그러면 지금 사후에 드러난 상황을 가지고도 이렇게 하는데 예. 사전에 그런 문제가 절차적으로 공개돼 가면서 여러 사람이 아는 상황에서 진행이 됐으면 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그런저런 상황들을 고려해 보시면 장관께서 처해 있는 어떤 딜레마적인 상황 같은 게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에 있었던 과정들이 일종의 언론 보도들을 통해서 어떤 사실관계들이 있었는지는 쭉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들을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이고 그 사실관계 자체를 지금 이분들이 부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체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니까 이제 절차의 흠결을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이고 예. 또 징계위원회 구성원들이나 뭐 기피 신청을 하겠다 또 뭐 절차에 대해서 뭐 증인 신문을 하겠다 뭐를 복사해달라 이러면서 계속 그 과정의 흠결을 내려는 쪽으로 지금 이쪽에 전략을 집중하고 있고 예. 시간을 끌고 하는 일들을 지금 계속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저런 점들을 보신다면 좀 종합적으로 보신다면 법무부가 잘못해서 진짜 이런 일이 생긴 것이냐 그거는 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 공정성을 강조한 걸 보면요. 예를 들어 예. 뭐 사찰 문건, 법원 사찰 문건 같은 경우도 대검에서 그걸 작성한 사람과 뭐 조사를 하지도 않았는데 발표를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대통령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요번에 연기를 한 것도 그 차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일단 네. 뭐 조사도 안 하고 나한테 조사 안 하고 발표를 했더라. 네네네. 예. 이 말씀은 좀 저로서는 정말 어이가 없는 것이 예예. 그럼 왜 저는 매번 조사도 안 하고 기소했었나요, 이 사람들이? 최강욱 대표 그냥 본인. 여담이고요. 예. 네, 일단 뭐 그 드러난 행태나 이런 것들이 자료로 지금 나왔고 네. 그거에 관해서 이 다른 설명을 하고 있지만 네. 이게 과연 그런 정보 수집과 배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이 사람들이 있었느냐에 관한 문제인 것이지. 네. 네가 어디서 보고서 이걸 찾았냐 뭐 이거는 얼마든지 그 추후의 과정에서 밝혀질 수 있는 문제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절차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조하신 대통령 말씀은 예. 대통령은 잘 아시다시피 법률가 출신입니다. 예. 그 법률가로서 이러한 사건에서 또 정치 집단들이 정당들이 계속 대통령을 개입시켜서 진흙탕 싸움을 끌어들이려고 시도를 해왔잖아요. 예. 그동안에 제가 기억해보면 아시겠지만 국민의힘 쪽에서는 처음에는 대통령이 나서라, 뭐 대통령이 해임하실 거면 빨리 얘기를 해라, 뭐 네. 대통령이 책임져라 이러면서 청와대 앞에 가서 1인 시위까지 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최근에는 또 갑자기 원내대표께서 이건 장관이 책임져야 된다. 장관이 뭐 징계를 하고 나서 대통령은 장관을 해임하라. 네. 이런 식으로 말이 바뀌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저런 일련의 상황이 국민들을 너무 피로하게 하고 혼란하게 하니까 네. 그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잘 지켜서 지금 모든 게 법에 정한 절차대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법무부 장관이 저 법에 정한 대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권을 행사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금 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위원회 절차 이런 거에 대해서 최대한 신중하고 공정하게 가고 있는 것이고 또 중간에 법원에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이나 이런 거에서도 사법부가 어쨌거나 결론에는 그렇게 동의할 수 없지만 네. 나름의 독립적인 역할을 또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이니까 예. 대통령으로서 그런 절차의 모습을 강조하시는 거는 그리고 이런 중요한 사안에서 절차의 흠결이 또 생겨서 다른 실체와 관계없는 시비가 걸리면 안 되니까 네. 뭐 그런 당연한 말씀을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이게 여론도 중요할 텐데 이게 지금 보니까 이게 미리 말씀드릴게요. TBS 의뢰로 리얼미터가 11월 30일부터 사흘간 조사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 조사 결과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에 자세한 내용이 있는데 어쨌든 긍정평가율이 국정 수행 긍정평가율이 40% 밑으로 떨어졌어요.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최근에 추윤 갈등이 영향을 줬다는 거는 아마 부인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여론은 추미애 장관이 좀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런 쪽이 더 많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저는 뭐 그 여론조사 전문가가 아니고 또 어떤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가 지금 보면은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분들하고 그렇더라고요. 호남 쪽에서 지지가 많이 빠졌다는 얘기가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겠죠. 하나는
너무 좀 혼란하고 나라가 시끄럽다라는 데서 오는 피로감이 하나 있으실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이거를 왜 빨리 정확하게 처리를 못하느냐 하는 데서 오는 일종의 실망감 같은 게 있으실 것 같고요. 예. 근데 이거는 뭐 그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항상 이렇게 세상에 준동을 하면서 시끄럽게 하면 네. 이게 조국 전 장관 사건 수사 그 진행 과정에서도 한번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출렁거리는 여론이. 그리고 뭐 0.몇% 밑으로 빠진 걸 가지고 40%가 무너졌으니 이제 레임덕이 올 것이다. 뭐 이런 거를 기원하는 언론들도 보이던데 네.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일단 이 징계 절차 문제가 현재부터는 이제 공개돼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네. 이게 정리가 되고 나면은 곧 회복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 윤석열 총장하고 추미애 장관 좀 나눠서 여쭤볼게요. 윤석열 총장 지금 다시 업무 복귀한 이후에 처음으로 지금 뉴스에 나온 것들 보면은 예. 원전 수사 관련해 가지고 지휘를 하고요. 그리고 네. 구속영장을 승인을 했단 말이죠. 네. 청구를 승인을 했단 말이죠. 네. 이 행보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십니까? 그 본인이 왜 직무정지가 되었어야 하는지 법원의 직무정지에 관한 집행정지 결정이 왜 경솔한 것이었는지를 지금 본인이 입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사태를 걱정해서 직무정지를 시킨 것이고 그게 맞다고 생각했던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원전 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뭐 영장을 승인했네 하는 거는 본인들이 언론에 알리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예. 내부적인 의사결정의 과정이니까. 예. 그럼 이걸 가지고 왜 이렇게 선전을 하겠습니까?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정치적 행보고 일종의 나에게도 카드가 있다. 나와 딜을 하자 이런 거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국민들에게는 마치 본인이 정권에 맞서는 정당한 수사를 하다가 네. 박해를 받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고 싶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원전 수사가 시작되는 과정을 보시면 이게 이례적으로 대전지검에다가 그 일종의 오더가 내려가서 시작된 거라고 볼 수밖에 없고, 네. 그리고 그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구속영장 청구하는 것을 보류하고 있다가 네. 본인이 지금 복귀하자마자 첫 번째 한 게 그 영장 청구를 승인해가지고 지금 그 청구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그동안에는 왜 이거를 미루고 있었을까요? 뭐 보강수사를 지시했다고는 하는데 네. 그 보강수사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도 나중에 확인돼야 되겠지만 네. 계속 수사라는 것을 어떤 집단의 이익 또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걸 입증하는 것밖에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지금 그 원전 수사도 그렇고 라임 옵티머스도 그렇고 이게 결국은 이 칼이 청와대로 향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관측들도 일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갈 것 같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예. 과거에 울산시장 무슨 선거 개입 예. 사건 뭐 이런 것들도 공이 지금 이분들의 어떤 염원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과거에 무슨 박근혜 정권 때 본인들이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를 통해서 국민적 지지를 얻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네. 청와대 구성원들이 조금이라도 언급되거나 그 업무상 연결되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다 권력형 비리인 것처럼 그래서 그것이 본인들이 표방하는 살아있는 권력을 위한 수사인 것처럼 존재하고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꿰맞추기 위해서 행동을 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계속 다 어그러지고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았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남아있는 거는 원전을 가지고 이게 정부 정책상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또 국민들이 그만큼 지지를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정책 집행의 과정인데 네. 이것을 가지고 전체 원전 정책을 한번 우리가 칼을 대보겠다 뭐 이런 식의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네. 정말로 어이없는 일이고요. 예. 이런 식으로 계속 청와대를 겨냥해서 소위 말하는 살아있는 권력이라는 것을 앞세우고 네. 거학은 밝혀내지 못하는 네. 이런 편파적인 수사가 왜 정치적 행보가 아닌 것이고 왜 정치적 의도가 없는 것인지 이제 본인들이 설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제 뭐 징계위 관련해 가지고 전망은 뭐 제각각이긴 하지만은 이게 징계에서 무슨 결론이 난다고 해서 이게 사태가 마무리될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소송 걸 거고 뭐 가처분 낼 거고 본안 소송 낼 거고 이러면 이 사태가 마무리가 안 되고 계속 길어지는 거 아니냐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이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당사자는 언론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런 국면으로 계속 끌고 가고 싶어 하겠죠. 네. 그런데 징계위원회가 어떤 결론을 낼 것인지도 지금 저희가 잘 모르는 상황에서 네.
이제 당연히 중징계가 나올 걸로 예상하고 많이들 전망을 하시거든요. 네. 저도 당연히 중징계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예.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중징계의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또 평가가 있을 것이고 네. 이게 이제 법원에 또다시 뭐 집행정지 신청을 예. 하고 본안 신청을 하고 하겠죠. 예. 근데 그거는 그거대로 또 판단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요. 예. 이번에는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기 이렇게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한번 법원이 경험을 했고 네. 그다음에 행정소송에서 이제 어떤 그 조직의 안정을 위한 또 조직의 질서를 위한 징계 처분이 내려지게 되면 그 징계권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게 그간 법원이 보여온 입장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거의 직무정지, 그러니까 일종의 임시조치에 대한 집행정지와 네. 이제 본안으로 들어갔을 때의 본격적인 문제에 대한 집행정지는 성격이 굉장히 다르다라는 점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정기국회 진행 과정에서 공수처 문제가 어떻게든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문제와 관련해서 또 다른 지금 상황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네. 국민들께서도 이제 그동안에 또 총장이나 검찰이 보이는 행태들을 종합해서 보시게 되면 좀 시간을 갖고 보시게 되면 이 문제가 어느 쪽에서 지금 법을 어겨서 생긴 혼란인지가 좀 드러나게 될 것 같고요. 예. 그렇게 된다면 본인들이 의도하는 혼란은 그렇게 길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적인 절차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는 걸 보면 되는데 일단 징계위원회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징계 결과가 나오면은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대통령이 해임을 해야 되는 것이냐. 뭐 이 부분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 중징계가 나오면은 네. 대통령께서 승인하는 절차가 남아있게 되고요.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아까 그 말씀 중에 뭐 대통령이 해임을 해야 하는 것이냐 이 말씀은 해임을 전제로 할 때만 가능한 얘기인데 예. 그 해임 의결이 된다면 당연히 그 대통령께서 승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예, 근데 뭐 좀 애매하게 나올 때 있잖아요. 뭐 정직 법에 뭐. 정해진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중징계 지금 이제 청와대가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징계위의 결론대로 법에 정한 대로 진행될 것이다. 예. 그러면 징계 수위에 따라서 대통령의 조치가 있을 것이고 예. 아마도 그때쯤 되면은 대통령님의 무슨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국가기관 내부에서 벌어진 이런 혼란이나 국민들의 피로감을 느끼게 된 상황에 대해서 네. 뭐 어떻게든 책임 있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추미애 장관 얘기 잠깐 해보면요. 여당 내부에서도 보면 추미애 장관에 대한 좀 비판적인 목소리가 좀 나온 것 같아요. 최근에 일 처리 방식에 대해서라든가 이게 진짜 검찰 개혁을 위한 게 맞느냐, 더 어렵게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홍영표 의원은 교체 가능성에 대해서 시사를 좀 했단 말이죠.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글쎄 정치인들이야 뭐 정치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늘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고 또 여러 사람들이 있어서 각자 의견이 조금씩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일단 검찰 개혁을 이게 위한 방법이냐라고 말씀하는 거는 아니 그러면 이렇게 하지 않고서 이 검찰 개혁이 조용히 그럼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셨다면 그거는 너무나 나이브한 생각인 것 같고요. 지금 역사적으로 그 70년 넘게 권력을 공유해온 집단이 그 권력을 놓치지 않으려고 특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상황입니다. 예. 그 과정에서 이 정도의 잡음이나 혼란 같은 거는 어느 정도 수반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장관께서 진행하고 있는 일에 여당 의원들의 대부분은 뭐 저도 그 집행부나 이런 분들 생각을 좀 들어봤습니다만 다들 장관께 지금 힘을 모으고 힘을 실어드려야 되고 그걸 지지하는 입장이지 그렇게 뭐 개인적인 의견을 통해서 장관의 조치를 훼손하고자 하는 분들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장관의 거취에 대해서는 장관께서 내 검찰개혁의 고비를 넘어갈 때까지 검찰개혁이 완성될 때까지 내가 이 자리에서 절대 물러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견이 존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검찰개혁의 큰 고비가 넘어가게 되면 또 법무부와 검찰의 건전한 관계가 정립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뭐 그런 상황에서 또 다른 또 국면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거를 지금부터 무슨 장관의 거취와 연계짓는 거는 그거는 의도가 있는 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총장만 좋은 일이 되는 거죠. 지금 큰 고비라고 말씀하신 게 공수처하고 윤석열 총장의 거취 뭐 이 정도로 보면 되는 건가요? 그 이후에 또 뭐 다른 이슈가 제기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현재는 지금 두 가지 고비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고비라고 하는 게 그걸로 끝나는 건 아니고 이제 검찰 제도라고 하는 것이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집단 행동을 밥 먹듯이 하고 전혀 반성하거나 성찰하지 않는 이 모습을
그냥 두어야 하는 것인가? 대한민국의 공조직으로서 이런 조직이 존재하는 것이 국립민복을 위해서 맞는 것인가? 예. 이 부분도 저는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였습니다.